오랜만에요. 제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질문을 받았어요. 우리 박사님한테 궁금한 게 뭔가 있나. 그래가지고. 왜냐면 박사님 말씀대로 한의학 쪽은 굉장히 광범위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폼을 잡아서 해야 될지 몰라서 뭐 직접 팀도 놔주시고 우리 박사님하고 대화하다 보면은 정계, 교계, 학계 뭐 다 줄줄줄 나오시는데 우리가 건강 프로를 하다 보니까 시청자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궁금한 게 있으셔서 몇 가지만 제가 오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사를 안 했어. 오늘 넥타이하고 오늘 옷하고 컨셉이 너무 멋있는데 어디 가십니까? 네? 어디 가세요? 아니 제가 원래 이 복장입니다. 원래 복장이세요? 항상 멋져가지고 오늘은 네, 더 다른 날보다도 오늘은 더 멋져 보이십니다. 네, 슬로복지 박지영님이 들어오셨네요. 그동안 잘 계셨죠? 바쁘셨어요? 늘 바쁘죠. 늘 바쁘세요. 네. 네. 항상 보면 바쁘셔가지고 제가 그 몇 가지 질문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받았는데도 전화 드리기가 죄송한 거예요. 예. 그래서 톡으로만 몇 가지만 드렸는데 예. 또 주위에 요즘 폐가 안 좋은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한의학 박사님한테 꼭 궁금한 게 있대. 예. 뭔가 그랬더니 양의에서는 예. 폐가 망가지면 끝난다고 단언을 하더래요. 천만에 그런데 이제 그렇죠. 한의에서는 그게 아니라 괜찮다고 그러는데 재생불가라고 양의에서는 그러고 한의에서는 그런다. 그게 정말이냐고 제가 이 프로그램 한다고 그러니까 저한테 물으면서 꼭 질문을 해달라는 거예요. 아이고 알았다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게 궁금해요, 박사님.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요? 순복음교회가 옛날에 제가 나갈 때 70만 명까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잖아요. 그렇죠. 그 교회를 개척하신 조영기 목사님이 네, 조영기 목사님. 아주 폐병이 보통 상한 분이 아니에요. 맞아요. 전도사 때에 설교 20분도 못 하고 피를 토하고 그랬던 분인데. 네, 그러셨다 그래서 그렇게 세계를 누비면서 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순복음교회 이전에는 통합 측 영락교회가 대한민국에 제일 컸어요. 유명한 한경기 목사님. 네, 한경기 목사님. 그분도 폐병 환자입니다. 그러셨어요. 네, 독립문 성결교회. 네네. 이명재 목사님 우리 고모부입니다. 이명재 목사님. 네, 그분도 뭐 공산당이 자고 죽인다 보는데도 나 아직 할 것이 남았는데 도망갈 줄 알아? 안 도망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 가는데 니네 공산당 무서워 도망갈 줄 알아? 그러고 그랬던 멋있는 분이에요. 그분도 폐병 환자시 우리 고모부도. 아니 또 귀한 분들이 다들. 그런 분들이 폐가 안 좋은 목사님들이 거목들이 많습니다. 큰 거 세계적인 목사님들이. 네네. 그러니까 양의학이요. 양의학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근데 우리는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단국 5,000년이란 말이 잘못된 거예요. 단국 5,000년이란 말이 잘못됐다고. 6,600년을 조선사 편수에 서울대학교에서 이걸 잘라놓은 걸 우리한테 가르친 겁니다. 저희는 역사 속에서 배운 그대로 알고 우리는 있잖아요. BC 8937년 그때 단고 일대 단군하라고 세웠기 때문에 역사가 우리가 한 970 몇 년 돼요. 그동안에 우리 한민족은 도라지 캐먹고 인삼, 산삼, 녹용 먹고 침 넣고 급성맹장 걸리면은 우리 집에 혈갈탕 있어요. 세척 딱 데려 먹으면 수술 안 해도 됩니다. 세상에. 그러면 양방이 들어오기 전에는 급성맹장 걸렸을 때 신라, 고려, 조선 때 다 우리가 죽은 줄 아십니까? 이 한의학에 있는데 지금 한의사들이 전수 계승을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그거 예경이 기는데 그거는 박사님이 이 얘기하면 동양 의학대를 만들어 놓고 초대 교수를 꼽추를 피는 우리 할아버지 아버지 같은 분을 교수를 세웠으면 오늘날 교수가 잘해요. 그런데 양방 약사를 데려다가 갖다 시켜서 초대 한의사가 거기서 나왔고요. 65년대 경희대가 정규 의과대학 6년제로 만들면서 영국 양의사를 데려다가 양의사한테 영어로 강의 들은 게 경희대 초대 한의사예요. 이들은 한의학을 전수 개정을 못 받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국내선언 할때 그냥 경희대 한의요. 그거 우리가 잘 몰라 그래요. 아니, 모르니까 이제 그분들은 고생을 했는데 아니 약사한테 양방 약사한테 공부하고 양의사한테 영어로 강의를 받았는데 그게 언제 계승을 받아요? 한문을 몰라가지고 전부 보리가 양인데 음이라고 지금 방송에서 떠들 그것도 교수급들.
예, 그러니까 한방 양방 게임은 안 됩니다. 그렇겠네요. 폐결합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목사님들은요 전부 폐가 안 좋아요. 그렇게 이상하네. 그분들이 그런데 왜 그런가 했더니 폐라는 장기가 안 좋으면 마음이 우울해집니다. 슬퍼집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자살하고 싶습니다. 그렇죠. 살기를 싫어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사람은요 간만 크다고 배포가 큰 게 아니에요. 폐가 좋으면 폐라는 장기는 어떤 장기냐? 마음의 감정을 조절해요. 폐가 약하면 마음이 움츠러들고 폐가 좋으면 예? 사람이 성격이 명랑합니다. 네. 저는 폐를 좋게 타고 나서요. 네. 누구한테 매를 맞아도요. 금세 웃어요. 오래 침울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게 성격이. 성격이. 예. 기질적으로 그렇게. 기질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런 거니까 뭐 폐결핵에 걸려서 재생이 불가능하다? 나는 허리, 무릎, 척추, 관연골 있죠? 네네. 급질적으로 넣으면 다 연골이 재생이 돼요. 왜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양방에서 안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키기 방송에서 이 방송을 하는데 내가 정말 귀한 목적인 거야. 박사님과 함께 진행한다 그러니까 또 여기 시청자분들 들어오셨네 저한테. 뭐 궁금한 거 말씀하세요. 네. 김명님이 들어오셨는데 저한테 방송에는 또 들어오고 싶지 않고 문자로만 저한테 주셨어요. 김명 들어오셨는데 잘 들으셨죠? 최국님 또 이태경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김은영님이 반가 또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정말 양이 지금 말씀대로 한의 분들이 그 제대로 전통적으로 하지 않고 이론적으로 알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이렇게 이음이 안 됐네.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얼굴 피부가 좋지 않고 성격이 침울한 분들은 그냥 그 자체로 폐 기능이 안 좋은 겁니다. 그런 거. 그럼 여기서 한 가지 법을 알려드릴게요. 네. 우리 비금생법 우리 무술에 호흡법이 있어요. 코를 들이마시고 최대한 압축을 폐를 시켜보세요. 그러면 우그러졌던 폐가 쫙 늘어납니다. 우리가 달리기를 한참 할 시호흡이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해줘야 돼요. 몸에서 산소가 있는데 산소를 빨리 공급 못 해주니까 폐가 확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가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폐가 왜 이렇게 크냐. 폐가 왜 이렇게 크네? 어려서부터 강폐술을 해가지고 폐 운동을 많이 해서 그래요. 네. 괜찮습니다. 계속 말씀하세요. 자, 호흡을 입을 닫고 코를 마시고 지금 올렸죠? 네네. 여기서도 한 3번 더 해야 돼요. 그러면 폐가 확 늘어납니다. 거꾸로 늘어나서. 그러면 어떻게 되냐? 산소가 들어가죠. 10번만 해보세요. 눈이 맑아지고 머리가 개운해집니다. 우리 그런 거 해야 되겠다. 산소에. 이도경 지부장님 감사합니다. 이태경님 한의학은 세계적으로 매우 우수한 기술입니다. 그렇죠. 감사합니다. 이태경님 전통 의술 침투 대단합니다. 그리고 문자를 주셨어요. 제가 한의학 논문에다가 요즘 제가 기분 나쁜 게 뭐냐면 대체의학? 대체의라고 말만 하면 저는 화가 납니다. 그렇게. 우리 한의학은요 4,600년 전에 허는 황제께서 이게 한 거란 말이에요. 네네. 나는 우리 그 양반이 우리 백시의 시조 할아버지예요. 그래서 그때 360일 경혈 지금 WHO 있는 거 그거에 14배로 제가 논문을 썼습니다. 거기다 제목을 오리엔탈 메디칼이라고 썼어요. 맞아. 오리엔탈 메디칼. 대체라는 말은 뭔지 아십니까? 꽁이 없을 때 옛날 임금님이 즐겨 먹던 꽁이 없을 때 꽁 대신 닭인 겁니다. 그래서 꽁 대신 그럼 양의학이 없을 때 대체약이요? 이게 아니에요. 양의학 의학은요 200년도 안 돼요. 페니실린 개발 이전에는 양의학은 아무것도 안 했어요. 페니실린 항생제 나오고 마취제로 마취시키고 수술약 때문에 어쩌고 저쩌고요. 그런데 여러분 조물주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든 것은 다 필요해서 만들었어요. 여러분 학문이 더럽다 없으면 살 수 있습니까? 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만들어줬기 때문에 저는 수술의학 반대자입니다. 여기 지금 뭐라 그랬냐면 이태경님이 너무 재밌어. 아까부터 막 응원하시면서 계속 시청하고 계시는데 대체의학은 없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무식한 양의사들 전기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맞아. 전기 없으면 그분들 안 전기 없으면 안 하고요. 지금 내가 먼저 이렇게 맥을 보고서 우리 교수님은 쓸개가 큰 거 성격까지 다 맞췄잖아요. 우리 한의학은 산 사람을 가지고 진단하는데 그러니까. 양의학은 기계가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분이 그러시니까 의사들 전기 없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닥터 사이먼이라는 저 필리핀 의사가 저한테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지금은 내가 몇 번 온 걸 보더니 지금은 의사가 없다. 기사만 있다. 기사. 기계로 찍어서. 네. 뭐 그분 정말 잘게 닥터 사이먼이라고 필리핀 의사인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사가 없다. 기사가 의대 의사 없다. 지금 기사가 찍어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리고 여기 폐대 비위 10호 3초 요 세 번째 이 여기가 맥인데 네. 이 맥은 뛰는데 전기가 없어요. 무형의 장기. 왜? 사람의 생명의 장기. 전기가 여기 들어있어요. 여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병 걸린 분, 폐를 좋게 하시고 싶은 분, 그분들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하얀 색깔 나는 걸 자꾸 드세요. 하얀 색깔 나는 걸 자꾸 드세요. 예. 그런데 하얀 색깔은 쌀도 하얀 색깔인데. 쌀도 하얗죠. 그것도 먹어도 돼요? 폐 좋아지죠. 폐가 좋아지죠. 폐병 환자 밥 잘 먹으면 잘 안 생겨요. 네, 하얀 색깔. 그리고 돼지고기는 물론 나쁘지만 네, 돼지고기. 폐결핵은 돼지도 좋아요. 폐결핵에는 또 돼지도 좋아요. 왜냐면 결핵이라는 것은 이 결핵이라는 균이 조그만 막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천 개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 폐결핵의 그런 작은 덩어리 어떻게 보면 일종의 혹이거든요. 호감조 암이거든요. 그것들이 저 포도송이 마냥 막 퍼져가지고 폐를 다 차지하니까 폐결핵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저 호흡을 못하죠. 산소가 정리가 안 되죠. 공기에서 산소를 흡수해서 피부가 빨리 보내주는데 그 작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겁내지 말고 자 폐병에 제일 좋은 것은 흰 색깔 나는 걸 드세요. 흰 색깔 나는 거. 하얀 색깔, 뭐 양파, 뭐 할 거 없이 돼지 비계도 좋아요. 돼지 비계도. 예. 우리 열정원님 감사합니다. 앞쪽에 주셨어. 그런데 우리 이태경님이 또 뭐라 그러시냐면 환자를 양의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환자를 실험도구로 사용하고 있죠. 물론 의학도구로 각종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좋아요. 그렇지. 이분 말씀 의료 도구로 사용하는 건 좋아. 그런데 이분 말씀이 환자를 실험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이제 이분도 이제 한의학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고 잘 아시는 분이네. 예. 지금 한 16년, 16년 된 것 같은데요. 미국의 알렉스라는 장의사가 있어요. 알렉스. 예, 우리나라는 저 별볼일 없는 사람이 시체 연구하잖아요. 미국은 안 해요. 의과대학에서 장의학과를 나온 장의사가 관리합니다. 그치 예전에 네. 우리도 그랬는데 요즘에는 체계적으로 나서 장의학과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하나 죽으면 일단 그 시신이 장의사에게 넘어갑니다. 미국은 참 의료 아주 나쁜 나라가 됐어요. 왜 그런지 고소 문화예요. 고소. 우리나라도 그거 받아들여가지고 미국 거 받아들인 거 좋은 것도 많아요. 나쁜 것도 참 많아요. 고소하는 거. 미국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누가 죽었어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주치의가 관리합니다. 네네. 죽으면 시신에게 딱 넘깁니다. 네네. 그럼 두 번째 해부를 딱 해요. 방사가. 네. 해부를 해서 뇌에서 이것저것 간에서 다 빼가지고 이 사람은 수면제를 과다 복용했다. 무슨 뭘 과다 복용했다. 의사가 과다 복용했다. 그 판명을 내요. 네. 그러면 그 증서를 가지고 유가족이 의사한테 고소를 해요. 그래서 미국의 의사, 미국 가면 불행합니다. 네. 왜 우리나라로 의료 관광 오는 줄 아세요? 미국이 잘 사는데도 왜 오느냐? 미국에 가면 엑스레이 찍는데도 차로 몇 시간 가서 찍어. 이거 뭐 장비에 다 틀려요. 그러다 보면 며칠이 가요. 그런 다음에 의사가 그걸 종합해서 놓고 기사가 네네. 이거로 보면 이렇습니다. 이거로 보면 이렇습니다. 자기 책임 하나도 안 져. 그래서 약을 빨리 써서 고쳐주고 싶어도 나중에 장의사에 갔을 때 과다 뭐로 나와버리 잘 걸리니까 쬐끔쬐끔 쓰는 거예요. 병이 낫든 말든. 그러니까 미국 가서는 미국뿐 아니라 거의 외국이 그래요. 왜 한국이 의료 강국이 되느냐? 우리나라는 한 군데 오면 다 해주잖아요. 엑스레이 찍고 뭐 그 자리에서 그런 겁니다. 그런 거니까 한의학, 양의학이 좋은 거 하나도 없고 한의학도 그렇다 해서 전통을 계속 못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뭘 다루고 싶으냐? 제가 어떤 서울대 출신한테 10년을 가르쳤는데 머리가 좋아서 2, 3년 가르치면 다 전수할 줄 알았거든요. 10년을 가르쳤는데도 아직 멀었어요. 내가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할아버지, 아버지 밑에서 한 집에 살면서 37년을 제가 전수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큼 들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안 교수님하고 얘기하는 거는
평상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네. 궁금한 거. 네. 그러니까 여러분들 폐가 나쁘다고 양방 의사들이 사용 선고요. 이게 아주 건방진 겁니다. 네, 여기 지금 뭐라고 또 들어왔냐면요. 네. 폐가 40% 남은 환자는 폐가 회복이 불가능한가요? 얘기했더니 네. 이태경님이 호흡법을 하면 개선이 됩니다만 그러면서 다른 분들이 또 이태경님이 한 번 손상된 폐는 회복에 시간이 많이 소요됩니다. 이렇게 얘기도 나왔어요. 제가 알기로는 한경희 목사님은 폐가 하나로 알고 있거든요. 네. 하나 옛날 결핵 걸려서 떼내고 폐 하나 가진 훌륭한 목사님들이 엄청납니다. 하나 가지고. 네, 왜 그런가 했더니 이 생리학적으로 그래요. 폐가 좋은 사람은 성격이 명랑하고 명랑해요. 폐가 좋다. 침울하진 않아요. 일단 그런 외향적인 사람들은 그런 성격이 사람들은 있군요. 누구한테 매를 맞아도 오래 가질 않아요. 우리 어머니가 그러대요. 옛날 우리 어머니가 부잣집 딸이라 스위스 시계를 가지고 시집 오셨는데 세상에 그걸 세에다나 넣고 찰칵찰칵 들어가는 걸 내가 들어야지 그걸 안 하면 난리가 난대요. 그래서 하도 해서 날 때린답니다. 때려놓고서는 등어리에다 따갖고 경찰하면 엄마 그런데 안 맞은 마냥 이거 또 내려놓으면 또 넣으라 그런데 그래서 어머니 시계를 버렸대요. 그렇게 좋은 시계를. 옛날 몇십 년 옛날 그 스위스 시계를 그러니까 너무 내가 그렇게 어렸을 때 고집을 부렸대요. 세상에. 그런데도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를 매를 때렸는데 때려놓고 나면 자식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그랬어요. 엎고서 미안해가지고 경찰아 그러면 그런데 안 맞은 놈 마냥. 왜 그러나 제가 폐를 줬기 때문에 성격이 명랑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마음이 좀 침울하고 또 마음이 좀 뭐랄까 자꾸 우울하고 살기가 싫고 이런 사람들은요 색깔은 무조건 하얀 색깔 나는 음식을 드세요. 하얀 색깔 나는 음식. 제일 좋은 게 인삼입니다. 인삼. 네? 인삼 다음에 도라지. 그 다음에 무, 마. 무, 마, 도라지. 그래 하얀 거가 많이 있다. 무도 좋아요. 그러네. 네, 그렇게. 지금 보니까 그러네요. 네, 그 다음에 맛은 매운 맛을 드세요. 근데 매운 맛을. 겨자가 됐든 고추가 됐든 매운 맛. 매운 거 많잖아요. 냉이도 맵고 매운 걸 드시면 폐가 자꾸 좋아집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얼마든지 40% 이하라도 사람은 살 수가 있고 그렇구나. 또 계속 40% 30% 떨어졌어도 2% 3% 이렇게 강패술 하고 하얀 거 먹고 매운 거 먹고 그 자체가 사실은 약입니다. 그랬구나. 우리 또 시청자분들이 또 댓글을 많이 달아주셨어요. 우리 태경님이 한의학에 대해서 많이 아시나 봐요. 대한민국에서 의사 선생님들이 불량 의료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데 답답합니다. 저분도 굉장히 답답해서 박사님 말씀에 이제 동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만나고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우리가 또 궁금한 거 있으면 화면을 통해서 이렇게 또 대화를 나눌 수도 있는데 이태경님 어떤 분인지 그랬으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에 영상 통화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리사기님이 들어오셨네요. 인삼도라지 무 다 흰색 뿌리네요 말씀을 하셨고 매운맛 겨자 후추냉이 이런 건 어떤가 그래도 올려주셨어요. 매운맛은 다 좋습니다. 일단 다 좋습니까? 아유 그래요. 시청자분이 그게 궁금하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이 와서 오늘 박사님과 이걸 풀어봤는데 그런데 폐가 나빠서 폐결핵 있잖아요. 저는 폐결핵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주위에 가까운 친구가 병원에 아파서 진단이 안 나와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폐결핵이 아니라 뇌결핵이라는 겁니다. 뇌결핵 위험하죠. 네네. 그래서 뇌결핵이라서 저는 결핵이면 폐결핵만 있는 줄 알았는데 와 뇌결핵도 있구나. 이 친구가 아직도 완치가 되지는 않고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요. 그럼 살려주신 게 하나님의 은혜시네. 한 3일 동안 깨어나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남편 지금은 이제 활동을 하는데 병원에 이제 한 1년 이상 있다 보니까 다리 근력이 떨어져서 외부 활동을 못하고 집에서만 생활을 하는데 3일 정도 홀수 상태에 있으니까 집안에서도 다 포기를 하고 그렇죠. 남편분께서 자녀들 오라고 그러고 이렇게 있었는데 남편분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시는 신앙인이세요. 회상이 됐어요. 그런데 회생이 되면 뭐합니까? 일단은 뇌결핵이다 보니까 이제 뭐 오랫동안 병원에 있어서 다리 근력은 없죠. 힘들죠. 그래서 바깥 활동을 못하고 혼자 운동을 하려고 이렇게 같이 가면 옆에서 지탱을 해야 돼. 혼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이 중심이 안 잡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혼자 못 나간다 그러는데 요즘에 이제 집 안에서만 생활을 하지요. 뇌결핵이라는 거는 또 어떻게 좋을까? 뇌결핵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핵이라는 균이 포도송이처럼 각자 막을 형성해서 덩어리를 만들어요.
그게 포도덩이처럼 자꾸 늘어나는 겁니다. 대개 암하면 암이 하나로 형성이 되거든요. 하나로. 네네. 그래서 유방암 같은 거는 아주 빨리 잡힙니다. 손으로 잡히니까. 그거 그냥 금침 제대로 맞아버리면 네. 그냥 일주일이면 암이 팍팍 그 녹아들어가요. 유방암이라는 건 뭐가 이렇게 뭐 딱딱하게 잡힌다고? 잡힙니다. 그리고 산모가 걸렸을 때는 이 암들이 유도를 막아서 안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여기 제가 치료하면 그냥 한 2, 3주면 젖이 나와서 다시 빨립니다. 그렇게 쉬운데 이 뇌결핵 같은 거. 폐결핵이나 뇌결핵, 결핵이라는 놈은 그렇게 암을 하나로 키우질 않아요. 작은 알갱이로 포도송이만 조그만 것들이 파네. 그게 뇌가 팽창한 것들이. 그래서 그랬구나. 예, 자 사람이 넘어져서 안에서 요만한 거 콩알만한 거만큼만 출혈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뇌 신경 하나 눌러버리면 그 자체로 식물인간이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뇌가 위험한데 그놈이 팽창해버리면 사람 살겠습니까? 그러니까 의식불명으로 가고 거의 뇌사 상태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양방에서는 수술하거든요. 네. 수술할 것이 저는 반대자입니다. 자, 폐에 폐암이 생겼어요. 네. 뇌암이 생겼죠. 네. 그러면 제거했어요. 제거했지만 그 사람은 또 뇌결핵이 생길 수 있는 환경이 돼 있는 거예요. 왜? 몸이 냉하기 때문에. 몸이 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없애주면 좋아요. 이 방안에 만약에 곰팡이가 생겼다. 그러면 팡이제요 뿌리고 걸레로 닦으면 10분 있으면 또 그림이 커. 하루 자고 나면 또 곰팡이야. 맞아. 언제까지 그렇게 할 텐데. 양방은 그 시기에 수술하는 건. 지금 간을 빼냈어, 암을. 그러면 또 거기서 34.5도 해당 장기가 2도가 떨어지면 가차없이 암이 살 수 있는 온도예요. 그리고 2도가 떨어지면 36.5도나 37도에 사는 이 우리의 백혈구가 적혈구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백혈구는 이 암세포를 잡아먹어야 되는데 안 잡아먹고 친구인 줄 알고 또 적혈구는 이걸 몰아다가 내 정상세포에게 줘야 되는데 암세포한테 주니까 이게 커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공산주의가 잘못 들으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김일성이를 쳐들어갔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자들이 대학 교수도 있고 교육계도 쫙 깔렸어요. 이거 윤석열 정부에서 그거 안 하면 안 되듯이 우리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백혈구가 건강해야 건강합니다. 그래서 네. 그 친구가 병원에 갔다 온다 그러면 어떻게 됐어? 얼마큼 되게 됐어? 그러면 의사가 웃으면서 요 놈의 새끼가요 아주 나쁜 놈이어가지고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냥 안 없어지고 막 이러네. 그래도 많이 도망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유머가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이게 이제 옮겨 다니면서 그렇구나. 그래서 사진 찍은 걸 보여주는데 옛날에는 지금 말씀한 것처럼 이렇게 포도송이처럼 막 있었는데 그 균이 많이 없어지고 드문드문 이끗이끗하게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완치가 안 된 거고. 원래 결핵은요. 결핵은 항생제로 거의 해결이 됩니다. 항생. 예, 옛날 한방은 뭘 못 고쳤느냐면 폐병을 엄청 못 고쳤어요. 폐병을 못 고쳤다고요? 옛날에 폐병 걸리면 일 가족이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는 폐병 환자 걸칠 때 우리 할아버지가 이 지금색 강신술이나 기압술 있죠? 그거를 시킨 거예요. 왜? 몸에 활혈을 시키려고. 무술을 시켰어요. 침독고 약 주면서도 막 무술을 시켜가지고 최동진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 집까지 와요. 아침에 이거 잠잘라고 있으면은 이게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끄거든요. 그러면 이게 여기 사니까 그런데 저 땅에서 보면 발이 이게 딱 두 개를 압축을 해서 힘을 준 상태에서 이거 당기니까 칙칙칙 소리가 나요. 신발이 빨리 닳지. 나는 막 구두창이 15m 떨어져 나갔어 이게. 그러니까 그 강신술을 최동진이라는 분한테 우리 할아버지가 아침마다 오면 이걸 시키고 치료하기 위해서. 치료하기 위해서.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 폐병에 걸린 사람들 있죠. 심호흡, 뛰는 거 이런 거 좋은 거예요. 폐가 나쁠수록 자꾸 뛰어줘야 돼. 그럼 뇌결핵은 어떻게 돼요? 뇌결핵도 마찬가지예요. 뇌결핵은 뇌의 온도가 34.5도로 2도가 떨어졌기 때문에 여기서 결핵군이 자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뇌의 체온을 높여주면 끝나는 거예요. 뇌 체온을 어떻게 높여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소리가
제발 음. 제발 늙어서 대소변 받으면서 자식들한테 나쁜 거 안 보이는 돼지고기 끊으시오 그러죠. 맞아. 예, 요즘 의사들이 오리고기가 좋다고 그러죠? 오리고기도 성질이 차.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안 먹었어요. 오리 피자도 고야름 한 잔을 먹고 그냥 짐승이나 주고 버렸지. 그러게. 우리 어려서 오리고기 먹어봤어요? 옛날에는 안 먹었죠? 돼지고기는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먹던 거예요. 너무 허한 사람들이. 맞아. 돈 있는 사람은 옛날에 소고기 다 먹었어요. 그렇듯이 이 돼지고기나 오리고기나 요새 뭐 차가 무슨 중국 무슨 차가 좋다 무슨 차가 좋다는데 보이차 우리나라 녹차 많이 먹으면 네네. 심장이 망가져서 남자들 정력이 다 가버려. 그렇구나. 그걸 돈 주고 폼을 잡고 들이먹는데 아, 보이차. 진짜 무식한 행동이에요. 아, 보이차 같은 거 비싸고 좋다고 선물 그리고 받아요. 차 먹는 사람들 보면은요 주전자를 한 주전자 먹으면서 소금을 안 먹어.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 혈액이 정확히 0.83이에요. 애기들 어머니 양순물도 정확히 0.83이에요. 0.9라고 하는데 0.83이 정상입니다. 거기에서 염도가 떨어져 버리면 그냥 피가 썩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는 그 양순물을 먹고 나오기 때문에 뱃속에서 아무 균이 아버지 어머니가 에이즈 환자를 하더라도 이미 어머니 양순목에 있는 양순물에 있는 그 모태의 네네. 태아는 그 산모가 에이즈라도 에이즈 감염이 안 됩니다. 그것도 제왕절개에서 별도로 키우면 엄마와 상관없이 에이즈 환자도 아닙니다. 네. 왜 그러냐? 그 안은 0.83이라는 염분 pH 7.44로 이게 돼 있기 때문에 균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뇌암이 걸렸든 앞으로 암에 걸리기 싫으신 분들은 따뜻한 음식을 드세요. 따뜻한 음식을 예, 드시고. 그냥 인삼이요, 그 체질 간복 가짜예요. 그거 볼 거 없이 인삼을 생으로 먹으면 인삼이 성질이 차요. 어떤 사람은 삼을 먹으면 역반응이 일어나는 사람도 있어요. 네네. 그런 사람은 인삼을 끓이지 말고 생삼을 슬슬 드세요. 교장 선생님, 네, 후라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유, 제 방송에 오랜만에 들어오셨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참 존경하는 교장 선생님이신데 어떻게 누가 이거 웹을 깔아주셔가지고 혼자서 방송하는 걸 보셔봤습니다. 오늘 지금 건강베이스에 강의하고 있으니까 나가지 마세요, 교장 선생님. 그다음에 신명식님 들어오셨군요. 감사합니다. 홍콩 여자님과 정단녀님도 함께 해주셨어요. 우리 박사님 얘기를 듣다 보면은 우리가 미처 아는 것도 있었는데 실천을 못했다는 그런 아쉬움이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잘 먹어야 되고 그렇죠. 나한테 몸에 맞지 않는 거는 피하는 게 네. 이게 예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어찌 알았습니다. 일단 폐결에 그다음에 뇌결에 했었는데 또 한 분이 네네 거기에 대해서 좀 더 말씀해 주시겠나요? 지금 네. 뇌암에 걸렸든 결핵에 걸리셨든지 어떤 병이 올 때는 몸이 냉해서 오는 겁니다. 피부가 냉해서. 그분은 해당 머리가 다른 사람 체온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뇌에 피가 순환이 안 돼요. 그러니까 뇌 결핵이 들어와서 기생하는 거예요. 뇌 결핵균도 백혈구가 건강하고 다 잡아먹어서 백혈구가 먹이가 되게끔 조물주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네? 그런데 그거를 안 된다는 이유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분들은 보리차 있죠? 보리차 따뜻합니다. 네. 둥글레차 따뜻합니다. 더 고급으로 드시고 싶으면 경동시장 어디 가서서 중국산은 농약이 많이 들었어요. 네네. 그래도 국산삼, 네, 국산. 강화나 어디 가든 상관없어요. 네네. 사서 삼은 날로 먹으면 성질이 차니까 내가 열이 많아서 역반응을 일으킨다면은 날거로 설설 드시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인삼하고 대추, 인삼, 대추. 예, 녹용도요 보양으로나 드실 거 없어요. 그냥 그게 집에 약탕기 하나 갖다 놓고요. 여기다가 감초도 그냥 넣어요. 감초는 모든 약성을 이렇게 높여주는 역할이에요. 감초 한 몇 개 집어넣고 인삼도 좀 넣고 특히 뇌 결핵 걸리신 분은 인삼을 많이 드세요. 그래요? 대추도 넣고 그리고 경동시장 가면 계피가 있어요. 계피. 네, 계피. 계피가 또 활해를 시켜주고 따뜻한 거예요. 계피 넣고 그리고 제주도 가면은요 요새 농약하지 않은 귤이 있어요.
네네. 그 귤 껍질을 버리지 말고 농약 아는 거 좋은 거. 좋은 거. 그거는 저 장롱이나 갖다 이렇게 건조해 저 발코니 쪽에다 네네. 바구니 뚜껑에다 말리세요. 말렸다가 그것도 조금 넣고 그러면 365일 그놈으로 차로 드세요. 별도 보약 먹지 않아도 체온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뭐 이런 체조법도 있고 아까 강패순도 하고 네네네. 그러면 몸이 점점점 따뜻해지니까 혈액순환이 잘 돼요. 그렇군요. 혈액순환이 잘 되는데 백혈구는 사명이 뭐냐? 외부에서 들어온 균만 봤다면 잡아먹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백혈구는 우리가 먹이를 안 줘요 몸에서. 자기가 잡아먹어야 돼. 그런데 몸이 냉하면 네네. 피가 못 가요 거기까지. 모세력까지 못 가. 못 가니까 백혈구가 균들을 못 잡아먹는 거예요. 그렇게 암하고 균하고 막 붙어뜨리면 금방 없어집니다. 특히 유방암은 이렇게 만지면 이게 드러나요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핸드폰만 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다 그러네요. 밤톨만 잡히죠.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예. 만지다 보면 여기다 금침요법을 딱 써버리면 금침을 향해서 백혈구 적혈구가 몰려와가지고 거기에 암세포를 백혈구를 금침이 금을 잡아먹으려고 하는데 금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주둔을 합니다. 그러면서 암세포를 다 잡아먹어요. 바로 찌그러져요. 그리고 금이 있기 때문에 영구히 거기서 금이 주둔을 해요. 백혈구가. 그래서 한번 완치되면 재발이 없다. 유방암 저한테 치료받아서 재발 없습니다. 한번 났습니다. 네네 그렇군요. 우리 열배 분들한테 많은 또 이렇게 정보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예. 보통 이제 우리 친구도 유방암 수술한 친구가 있는데 또 그냥 잘 넘어가는 친구도 있지만 재발을 하고 그 수술한 사람도요. 요 옆구리 쪽으로 암 저 유방암 뿌리가 있습니다. 그 유방암이 재발하면 오래 살기 힘들어요. 재발하면. 네, 내가 뭐 카메라를 언제 보여드리겠다면 얼마나 네, 아시겠어요. 그렇게. 이게 유방암이요. 네. 터져가지고 앞으로 뒤로 옆구리까지 다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 잔인하게 죽는 병이에요. 유방암이요. 엄청 간단한 건 잔인해요. 아니구나. 예. 우리 김은영님이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하셨는데 방송 자주 부탁드립니다. 이태경님 매주 금요일날은 우리 백평찬 박사님을 모시고 이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이태경님 나중에 또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시면 저희가 미리미리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보니까 우리 김은영님이 또 고맙다고 엄지짱을 보내주셨군요. 지금 김은영님이 뇌결핵 환자세요. 그러세요? 이번에 지금 계속 시청하시면서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다 보니까 온몸이 아픈지 뭐 허리도 아프고 예. 그 다음에 병원에 입원했을 때 보니까는 척수에서 예. 물을 뺀다 그러는데 예. 그게 너무 고통스러웠다고 예,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아직 완쾌된 것도 아니고 이렇게 너무 힘들어하는데 그 김은영님이 예. 이렇게 시청을 하시면서 문자를 넣어주시고 그래서 예. 또 많은 도움이 되셨나봐요. 너무 귀한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어느 정도 완치는 안 됐지만 병원에 한 달에 한 번 가면서 집에서 이렇게 예. 양약이니까 그 친구한테 가면은 약봉지가 이렇게 있어 쌓여있어. 예. 그래서 먹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인삼이든 뭐 이런 거 예. 저희 경동시장 가서 부산으로 조업을 하다가 차처럼 마시라고 그래야 돼요. 예, 그렇죠. 무조건 따뜻한 차는 좋다 그랬는데 제가 지금 박사님께 대접한 물을 많이 드시길래 이 물이 파동수로 이렇게 해가지고 한 물인데 그분이 그런 찬물로 먹는 게 좋다. 그래가지고 그 파동수 물을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뜨겁게 띄워서 먹을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찬물로 그냥 먹는 게 좋으니까 차게 또 먹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오늘 찬물 이렇게 대접을 해드렸는데 저는 이제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저는 증류수 기계가 있었어요. 증류수. 지금 우리가 비싼 그 정수기 산소, 수소 다 나오는 거죠. 그거를 집에서 쓰고 있는데 그 이전에 저는 그 수돗물을 집에서 만들어 먹는데 전기세가 장난이 아니에요. 증류수를 만들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전기세가 많이 들어가요. 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지금요 증류수를 먹으면 어쩌다 나쁘다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닌 거 있죠? 닌 거, 네. 증거에다가 소금물이 0.9% 들어간 거예요. 닌 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네. 거기에다가 뭐 비타민 조금 들어가는데 그때 한 알이 들어가면 바로 피로 들어가기 때문에 효과가 20배 있어요. 주사는. 네. 우리가 지금 뭐
계란을 하나 먹었다. 그러면 우리 소장에서 계란에 대한 영양분이 잘 해야 4%, 5%, 정상적으로 해야 5% 흡수하고 95%다 대변으로 버립니다. 그런데 소량이라도 증류수에 타서 혈관에다 집어넣으면 효과가 20배로 나타나요. 그래서 주사가 빨끈빨끈 일어나는 겁니다. 그랬군요. 예, 그렇듯이 항상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돼지고기를 팔팔 끓여서 땀 흘리고 먹었다. 네. 몸이 따뜻해지는 게 아니라 30분, 30분 지나면 몸에 한기가 들어. 왜? 오히려. 네, 돼지의 찬성분이 들어가서. 네, 오히려 그렇군요. 네, 우리가 따는 추운 날, 가장 추운 날이요. 저는 바보같이 누가 보면 아이스크림을 먹어 다닙니다. 추운 날도. 저는 별로 안 가래. 그냥 전철 타고 시간 없으면은 아이스크림 하나 사서 먹으면서 겨울에. 요즘에는 드시면 안 돼요. 네? 요즘에는 마스크 쓰고. 지금은 이제 안 쳐. 마스크 하는데. 그렇게 무슨 소리냐면 그만큼 아이스크림은 우리가 먹고 얼음을 먹었는데 20분 있으면 몸에서 온기가 나요. 그리고 아이스크림 먹고 예. 지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차가운 거 먹었으니까 냉기가 나야 되는데 예. 거꾸로 온기가 난다. 사람 몸은 지구를 닮아서 네네. 겨울에 우리 집에 땅굴이 하나 있거든요. 집에. 네. 그거 보면 고구마가 막 싹이 납니다.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에어컨 없을 때 한약방 하시면서 우리 아버지도 나처럼 땀이 많이 내가 아버지처럼 이 땀방울이 막 콩알처럼 나는 거예요. 못 견디게 땀을. 네네. 그러니까 이 7m짜리 땅굴이 있어요 우리 집 뒤에.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거기서 책 보시는 거예요. 들어가서 전기불 다 절제해놓고 내가 거기다 또 다 수도까지 넣어서 목욕탕을 만들어 놨어요. 우리 집은 초하룻날하고 보름날하고 우리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에 단군재지라는 그런 집안이었어요. 네. 떡 해놓고 그러니까 온 가족이 목욕제계를 해야 돼요. 우리 식구는 전부. 정성껏 그게 옛날에는 조그마한 광열배에다 만들어 놓으니까 아주 나빴는데 그 땅굴을 파가지고 해놓으니까 겨울에 춥지 않고 여름에 시원해.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 몸이 지구를 닮았어요. 지구. 그래서 여름이면 이 오장이요. 그 더위를 이겨서 스스로 냉해져요. 그 냉해졌을 때 참 돼지고기를 먹으면 지금 한 60 넘은 분들은 다 체험했어요. 그때 돼지고기를 반응을 못하기 때문에 다 설사했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이걸 자꾸 먹다가 면역이 생겨서 지금은 돼지고기 먹고 설사하는 사람이 없지만 60년대, 70년대 초까지만 돼지고기 먹고 설사병 나는 사람 많았어요. 왜? 위가 찬데 거기다 찬 걸 넣으니까 작용을 못한 거예요. 그렇게 되고.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 여름에 위가 차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겉에서 열이 취소되니까 우리가 맥주를 한컵 들이켜 보세요. 네. 갈증이 가장 빨리 없어집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도 위가 차지질 않아요. 왜? 보리가 따뜻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에서 앞으로 보리차 많이 드시고요. 네. 살 빠지고 싶으면 옥수수 좀 몇 덩어리 넣고 더 좋은 거 먹고 싶으면 경동시장 가셔서 둥글레 있죠? 둥글레 좀 드세요. 옛날 임금님이 드시던 숭늉이 둥글레였어요. 중국 거 몇백 주고 사지 마세요. 중국 남자들이요 와이프하고 5분도 못하는 사람이 흡수룩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차 때문에 저희는 중국 갔다 오잖아요. 그 중국 거 욕심내지 마세요. 욕심내게 아니라 중국 갔다 오면 보이차가 좋다고 그래요. 절대 그걸 먹지 마세요. 비싼 거. 근데 내가 이렇게 봉함을 합니다. 봉함을 해가지고 거기다 직인이 시켜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비싸대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아는 사람도 그걸 알아서 받아서 야 이거 몇십만 원짜리 되게 비싼 거구나. 그리고 선물 받은 사람도 그걸 알고 굉장히 좋아해. 그 나도 또 그걸 선물 받고 너무 좋아해서 자랑을 했지 또. 자랑하겠죠. 그렇지.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게 했었고, 우리의 전통 의학을 정말로 엉뚱한 사람들에 의해서 묵살이 됐습니다. 아니 윤숙희님, 네 영상으로 들어오셨네요. 윤숙희님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의 동영상이랑 사진을 보이죠? 누르면 네 안녕하세요. 네. 윤숙희님.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넘어가서 될 거는 연상하는 거예요. 어저께
네, 지금 그게 아니고요. 본사에서 네, 윤스키님이 이거를 또 영상으로 이렇게 방송하시면서 여기 들어와 보시고 영상하는 거로 연결을 한번 해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박사님 말씀 듣다 보니까 아유 시간 가는지도 몰라요. 우리 아까 대표님이 아우 자주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랬는데 저희는 매주 금요일 날 11시에 우리 건강베이스 우리 박사님 모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어떤 거가 질문이 좋을까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신다 그랬는데 친구한테 전화했더니 본인이 남편은 또 폐가 약하고 폐가 폐섬유증? 예. 폐섬유증이었고 본인은 뇌결핵이었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선적으로 질문 사안이 됐던 것 같아요. 그 폐섬유증 조심하셔야 됩니다. 폐섬유증하고 폐암하고는 어떻게 연결이 되나요? 틀리죠. 네, 틀리나요? 폐암은 사람이 폐암은 누가 잘 걸리느냐? 옛날에 이태복 장관, 그 복지부 장관 하던 장관이 네. 그 돌아가신 그 이주일 선생이죠. 네네. 이주일 선생이 아들을 잃고 폐암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주일 선생님이 담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담배로 그때 나왔죠. 네. 그 다음에 또 삼성 이건희 회장이 막내딸이 자살하고서 폐암에 걸려서 미국과 수술받고 왔습니다. 자, 폐암은 언제 걸리느냐? 대개 자식을 잃은 부모가 가장 잘 걸립니다. 엄마는 잘 안 걸려. 네. 꼭 자식을 잃은 아버지들은 거의 폐암에 걸립니다. 왜 그럴까요? 네, 아까 폐는 감정을 다스리는 기관. 산소를 공급하지만 그 사람의 성격과 감정을 주관하기 때문에 폐가 좋은 사람은 성격이 명랑해요. 트럼프 마냥 이 가슴통이 큰 사람들 있죠. 그러니까 말하는 거 보면 벌써 알아. 그 사람은 말이 기탄 없어. 우물쭈물 가리질 않아. 이해가 돼요. 네, 나처럼 말이 팍팍 나가는 사람들이 폐가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네. 저희 친구 오빠가 오래전에 돌아가셨어요. 네. 근데 그 오빠는 술 담배도 안 먹었는데 폐암으로 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상하다고 그랬는데 오늘 지금 그 부분을 제가 알았어요. 예, 폐가 그러니까 감정을 다스리는구나. 그러니까 폐암은 왜 걸리느냐? 폐가 안 좋은 사람이 물론 걸리지만 좋은 사람도 걸려요. 좋은 사람. 지극히 아주 극히 슬퍼하면은 폐가 상합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은 뭐든지 긍정적으로 기쁘게 아무리 네. 슬픈 일이라도 그 감정 조절을 잘해야 되는구나. 옛날에는 그래서요 네. 상가집에서 그런 애상이 있어. 네. 아주 슬픈 상. 부인이 막 좆돌로 하고 나는 네. 우리 당숙모 돌아가셨는데도 갔는데 예? 그냥 영안실에도 영하다가 그냥 딸이 팍 넘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조금 있어 살까지 팍 넘어져. 아. 내가 당숙모인데도 내가 그 집 가서 한 달을 먹고 기계도 인상 한번 어머니처럼 안 배우는군요. 그렇게 천사야. 그런 교회 권사님이 돌아가시니까 그렇죠. 딸하고 사위가 염하다가 바로 절도해. 그럼 너무 어이가. 그 병원에서 그 119 불러오지 말아라. 그때는 침이 제일 빨라요. 그 자리에 침 타다닥 다 눌려서 제가 살렸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응급소생에는 침보다 더 빠른 게 없는데 그렇구나. 현재 이거를 전술 못했어요. 한의학계에서. 너무. 약사한테 공부하고 양의사한테 영어로 들어놓고 무슨 한의사 잡탱이요.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이거 여기 방송 통해서 우리가 계속 계몽 운동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고 아까 저 폐섬유 얘기했어요. 폐섬유는 폐에 지방이 모자라서 그래요. 폐에 또 지방이 모자라서 그래요. 예, 여러분들이요 지방이 얼마나 존재하십니까? 지방은 몸에 필수예요. 특히 폐에는 윤폐가 되어야 됩니다. 윤폐. 윤택한 폐. 네, 그런데 이게 건폐가 되면 건폐 있고 폐가 있고. 건조한 폐가 되면은 네네. 이게 되는 거예요. 폐는 윤폐야 돼. 근데 어떻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윤폐.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들은 고기를 덜 먹잖아요. 네네. 어떤 사람은 살코기만 원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동물성이든 식물성이든 저는 오늘 아침밥 어떻게 먹고 왔는지 궁금하지. 나 네. 밥 먹는 거 한번 여기서 보여드릴까요? 네. 방도 한번 찍을까요? 네. 한번 가지고 와서 그럴까요? 저는 아주 특별하게 먹고 살아요. 같이 먹어요. 우리 저는 한번 같이 같이 먹는 거 먹어요. 한번 찍을까요? 그럴까요? 저는 요리를 안 해요. 우와. 저는 요리를 안고 살아요 거의 다. 다 집에서 이거 오이가 잘라놓고 고추장 하나만 있으면 거의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저는 밥을 버터다 주로 기름 먹어요. 버터에다가. 아니면 참기름, 들기름.
들기름이 떨어지면 저는 식용유를 그날 먹습니다. 왜? 윤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 여러분 그렇지. 기름은요 관절 콜라겐 만드는 원료예요 기름이. 그런데 어떤 사람 돼지고기 근데 기름은 좋은 거 있고 나쁜 거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리잖아. 그것도 그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 혈관이 냉하면 어. 혈관이 콜레스테롤이 생기는 것이지 네. 기름을 먹어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랬구나. 예, 양방에서는 소고기는 뭐 기름이 엉켜서 네네. 먹으면 안 좋고 돼지고기는 안 엉키니까 돼지 기름이 좋다 그러는데 사람은요 36.5도면은 뱀이나 악어나 물고기에 비해서 엄청나게 뜨거운 온열 동물의 사람이 네네. 그래서 그런 거 먹어도 36.5도에서 소고기 기름이나 이 기름이 굳지 않아요. 다 풀려. 그런데 혈관이 냉하면 어. 콜레스테롤이 끼는 거예요. 혈관이 냉한데 기름을 안 먹어서 폐까지 기름이 안 가버리면 폐가 원하는 거는요. 아까 그랬죠? 색깔로는 흰 색깔, 네네. 맛으로는 매운맛. 매운맛. 그런데 폐는 가장 건강한 폐는 윤택할 윤자, 기름 윤자라고 그래요. 윤폐가 돼야 돼. 윤폐가 되려면 참기름은 성질이 차요. 들기름이 따뜻합니다. 아, 들기름이 사실 굉장히 좋아요. 예. 그 다음에 보통 식용유가 나쁜 줄 아는데 그게 콩기름이에요. 네, 콩기름. 아, 저는 막 식용유도 저 밥 먹을 때마다 한 100고 빼요. 저는 그냥 막 말듯이 부어서 먹어요. 그러니까 폐가 줘야 돼요, 폐가. 아, 윤폐가. 그리고 돼야 사람이요, 이 화장품 자꾸 바를 필요 없어요. 화장품도 발라야 되겠지만, 예? 속에 살이 썩으면 안 돼요. 예? 왜 썩느냐? 폐와 대장이 나쁘면 속이 썩어요. 폐와 대장이. 네, 폐와 대장은 같은 금의 전개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은 흰 색깔 나는 것은 폐에도 좋고 대장에도 같이 좋아요. 그럼 우리 같이 일반적으로 하려면 골고루 다 색색 있는 거 잘 먹어야 그래서 되잖아. 제 밥상에 한번 배꼽 빼요. 여기 다 있습니다. 양파도부터 이놈 하나 찍고 이놈 하나 찍어 먹고 이거 하나 찍고 그렇게 제 야채 찍어 먹어요. 거기다 후라이 한두 개든지 소고기나 군 거 조금 있으면 진수성찬이에요. 그렇게 먹어요. 우리나라 이거 문화 바꿔야 되면 식생활에 대해서 저는 한번 알리고 싶어요. 그래요. 우리나라 아니, 식생활이 어차피 건강 100세기 때문에 식생활에서도 우리가 또 필요할 부분이 있어요. 언제 또 그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렇게 하도록 하죠. 예. 오늘 보니까 제가 여러 가지를 지금 질문을 받아왔는데 예. 그리고 다음 질문으로 말씀.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예. 폐에 대해서 폐섬유 얘기하다 보니까 폐섬유는 나마냥 마가리로 밥을 비벼 드시든지 아니면 막 식용유든지 뭐 참기름보다도요 들기름이 따뜻한 기름이고 네네네. 참기름은 참기름이에요. 냉해요. 그러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폐섬유에 있는 분도 밥을 기름으로 배에서 비벼 드시고 네네. 나물 같은 것도요 기름을 들어가야 나물이 맛있거든요. 우리 김은영님 기름을 많이 드셔야 돼요. 내결에게 있는 그 시청자분이라 그랬잖아요. 예. 꼭 보고 싶네요. 박사님 밥상 이름을 해서 그랬구나. 어찌됐든 간에 끝까지 이렇게 시청을 해주셨구나. 오늘 본인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귀한 거를 많이 이제 은혜가 됐나 봐요. 예. 성경에게는 은혜가 예. 됐나 봐요. 폐의 섬유질은 쉽게 해서 결론적으로 폐는 기름이 져야 되는데 폐가 건조해요. 그래서 섬유질이 되니까 굳어. 나중에 호흡불량으로 오다가 아주 불쌍하게 해줘. 누군가 그랬더니 예. 폐가 굳는 병이라고 굳죠? 그러더라고. 굳어요. 폐가 섬유질이 되는 거예요. 어떡해. 수세미 마냥. 거가 기름이 꽉 차야 돼요. 그랬구나. 그래서 매연 마시고 남이 담배 아니고 담배 안 펴도 마시잖아요. 오만 거를 다 마시잖아요 우리가. 마셔도 폐에서 다 얘가 걸러주거든요. 네네. 그리고 산소만 쏙 갖다 혈액에다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폐가 병들면 폐병 되는 거예요. 그랬구나. 그런 부분이 있었군요. 우리가 모르다 보니까 이게 알고 나면은 정말 감탄하고 알고 나면은 우리가 멀리 요즘엔 병원에 입원하기도 큰 병원 같은 데 입원하기도 힘들잖아요. 어떤 분이 가끔 전화가 옵니다. 내가 어디 입원해야 된다. 교수님 어디 서울대학병원에 아는 분 없어. 왜 그러세요? 우리 아들이 입원해야 되는데 입원실이 없대요. 병원마다 꽉꽉 차가지고 네. 어렵게 이러는데 지금 박사님 말씀드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상식이 있다면 그렇게 않고도 귀한 분 만나서 치료도 할 수가 있고 수술 안 해도 우리가 식생활 개선을만 빼더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이 있나요? 네, 혹시 여러분들께서 병원에 입원하실 것 같으면 소금하고 고춧가루를 고추장이나 몰래 가지고 들어가세요.
아 입원하실 때. 예. 네. 병원에서는 저염식을 하기 네, 저도 때문에요. 소금 못 먹게 하죠. 일주일에 나설 것을 2주 가고 2주 나설 것을 한 달 갑니다. 그때 의사가 뭐라 하든 말든 몰래 소금으로 다 감춰서 드세요. 잘 먹고. 그래서 혈액에 염도가 0.83 이상 1.2%의 염도가 있게 되면요. 네네. 피가 자체를 정화하고 지향자 청소 다 해가지고 신장 관광으로 다 몰아냅니다. 그 피가 맑아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병원 입원하시기 전에 상비약으로 네네. 만약에 소금하고 그런- 고추를 꼭 갖고 가서 우리가 만약 그런 경우가 드시면, 된다면 그렇게 네, 하면 되겠습니다. 회복이 빨리 됩니다. 맞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그 차 간단한 거 있죠? 음. 인삼차 들겨 쓰세요. 이게 네, 암도 안 인삼차. 걸리고 네. 혈액순환도 잘 되고 그래서 난 잘- 피부도 좋아지고 음. 다이어트도 됩니다. 그래 요즘에 뭐 인삼차 뭐 티백 이런 거 모으지 말고 경동시장 가면 다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거 그런 드세요. 거 네네. 제일 좋아요. 네네 그런 게 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당장 시간 내서 경동시장에 한번 장 보러 가야 되겠습니다. 아 오늘도 또 이렇게 유쾌하게 저희들 아버지 기분 확 뭔가 이렇게 정답을 주셔가지고 뭐 궁금한 걸 확 풀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시청자들이 그래서 항상 이 시간 고정적으로 기다리시는 분이 계세요. 오늘도 처음 오신 분이 자주 들었으면 좋겠다 하셨는데 매주 금요일입니다. 건강백세 우리 백병찬 박사님과 하는데 이런 것도 알려주시지만 앞으로 또 뭐 건강 밥상에서도 또 저희가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죠? 아무튼 바쁘신 가운데도 꼭 잊지 않고 매주 금요일을 찾아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또 그거 오늘은 제가 주로 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궁금한 것을 보내주시면 박사님께 알려드려가지고 질문사항을 여러분들께 기분 좋게 또 풀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은영님이 정답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하셨네요. 아무튼 감사하고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또 인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우리 또 박사님 뵙는 걸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사.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나는 또 뭐 하실 말씀 있나 그랬더니 그냥 겸손하게 인사만 했네요. 아 저기 네. 뭐 꼭 보고 싶네요. 박사님 네네네. 영상인데 네. 빠른 시간 내에 한번 그렇죠. 뭐 네, 한번 보여드리죠. 해보죠. 뭐 우리 그러죠. 같이 먹어보죠. 같이 먹으면서 한번 네. 자연스럽게 한번 해보도록 예. 하죠. 아무튼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건강하시고 유쾌 상쾌 함께 멋진 날 건강한 날 되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